이번 예제에서는요, 제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중에서요, 다형성, 폴리몰피즘에 대한 교과서다운 예제, 그러니까 폴리몰피즘을 설명하다 보면 거의 교과서다운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클립스를 열고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단어 그대로 쓸게요. 폴리몰피즘 이그젠플이라는 이름으로, 폴리몰피즘 이그젠플 폴리몰피즘 데모란 이름으로 데모로 할게요. 폴리몰피즘 데모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클래스 파일 이름은 폴리몰피즘 데모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마침.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기본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기본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폰트가 또 마음에 안 드네요. 폰트를 14포인트 정도로 바꾸고 콘솔라스로. 네, 마음에 드네요. 이제 자, 그러면 코드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몰피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메시지 보내는 방법이 공통적인 거예요. 폴리몰피즘만 단어 자체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다는 의미가 이제 강하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다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폴리몰피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폴리몰피즘, 폴리몰피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번역할 때는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고, 다형성.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형태. 폴리몰피즘 구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다형성이에요. 다형성이라는 거는 다형성 그 단어 자체. 여러 가지 형태를 갖는다는 의미의 폴리몰피즘이라는 단어에서 정의가 된 건데요. 얘는 이제 필드나 이제 메서드의 어떤 실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객체에 맞는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메서드를 재사용,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다형성을 구현하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똑같은 단어라도 똑같은 이제 운송 수단이라도 자동차의 스탑은 그냥 바로 멈추는 거고요. 비행기의 스탑은 바로 멈출 수가 없죠. 하늘에서 멈추면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단어로 어떤 코드를 만든다고 해도 해당 객체에 맞게 어떤 메서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만들어 오면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하게 되면 자동차에 맞는 스탑 기능, 그 다음에 비행기에 맞는 어떤 인스턴스의 스탑 메서드는 비행기에 맞는 어떤 스탑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이름의 멤버를 만들었지만 사용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기능을 구현해주는 폴리몰피즘, 다형성을 구현한 예제를 한번, 다형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어떤 이제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기본 코드 중에 하나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부모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애니멀이라는 이름의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부모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동물. 얘는 이제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제 동물들은 뭐 크라이라는 이름의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abstract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 이름은 스트링으로 이제 문자를 반환시켜주는 cry라는 이름으로 동물들은 울다라는 이름의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베이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cry라는 이름의 멤버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얘 클래스를 상속받아다 쓰는 기능들을 하고 싶다. 얘는 이제 동물들이라는 건 사람도 포함을 해줄 수 있겠죠. 사람 또한 포함을 해줄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추상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abstract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붙여놓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멤버는 딱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냥 cry라는 이름의 멤버 하나만 만들어 보고요. 그럼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스, 도구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멍멍이 클래스는 얘는 뭐를 상속받는 extends, 뭘 상속받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는 도구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구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cry라는 이름의 멤버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cry라는 멤버는 abstract 멤버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거에 대한 실제 코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public 붙여도 되고 문자를 발환시켜준 cry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불러요? 멍멍멍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똑같은 코드인데 이번엔 도구 클래스 대신에 까마귀 같은 경우는 크라우라는 이름의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울어요? 멍멍멍 대신에 깍 이렇게 울잖아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똑같은 애니멀 클래스의 크라이라는 이름의 이제 동일한 이름을 상속받지만 애니멀 클래스의 크라이를 상속받지만 도그 클래스는 멍멍멍 우는 거고 크로우 클래스는 까까 우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뭐가 틀려요? 형질이 틀린 게 동일한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는 도그 클래스하고 크라우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이제 애니멀 클래스를 그냥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동일한 크라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이지만 서로 이제 형식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이제 다양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구 클래스의 크라이는 이름 똑같지만 부모 클래스의 애니멀에 있는 거를 단어는 똑같이 크라이란 단어는 상속받지만 그 상속에 맞게 자기 자신에 맞게 구현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크로우 클래스도 자기 자신에 맞게 구현하는 거죠. 다양성을 띠는 거죠. 다양성을 띌 때는 크라이란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크라이란 메서드를 다시 어떻게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버라이드한 거죠. 다시 재정의한 거죠.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메서드 오버라이드는 뭐예요? 이제 메서드를 재사용, 재정의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크라이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가져다 쓸 때 다양성을 구현할 때 이제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뭐 다양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의미는 없지만 잠깐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따로따로 한번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로따로 호출을 한번 해보면 그냥 여기서 이제 따로따로 호출하면 별로 이제 다양성의 장점을 못 느껴요. 여기서 제가 메인에서 도구 클래스 인스턴스인 도구는 소문자 도구는 new 도구 그다음에 소문자 도구 객체 인스턴스 점 cry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가 이제 멍멍멍이 뜨는 거고 크로우 클래스 인스턴스인 소문자 크로우는 new 크로우 가로 열고 닫고 크로우 닷 cry 하게 되면 까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로 실행 안 되고 출력하는 코드가 없죠. system.out.print ln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가로 닫고 다시 컨트롤 F11번 멍멍멍 까까 이렇게 출력되는 거 요거 자체는 특정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실행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실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성의 장점은요. 다양성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도구 클래스하고 이제 크로우 클래스가 있는데요.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요. 예를 들면 트레이너라는 이름의 조련사 클래스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public void 조련사가 동물한테 울어라 라고 실행시켜 주는 거
doCry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해당 객체를 해당 객체 호출해서 되는데 매개 변수로 부모 클래스인 도그 클래스하고 크로우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인 애니멀을 넣어주게 되면 애니멀 타입으로 넣어주게 되면요. 애니멀 타입의 소문자 애니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애니멀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매개 변수로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애니멀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애니멀이 제가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이제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애니멀 타입하고 도그 타입하고 크로우 타입이 다 들어올 수 애니멀 타입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애니멀 타입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얘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실행 코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바로 출력하죠. system.out.println 해서 예를 들면 넘겨준 애니멀 객체가 뭐가 됐든 그게 도그가 됐든 크라워가 됐든 그거를 크라이 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실행돼요? 여기서는 도그 클래스가 실행돼요? 크라우 클래스가 실행돼요? 컴퓨터를 많이 빌드하는데 아직 실행 안 했어요. 이 두 개밖에. 근데 나중에 여기 코드는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뭐가 실행돼요? 빌드 했을 때, 컴파일 했을 때, 컴파일 시점, 컴파일 타임에서는 몰라요. 런타임에는 넘겨온 매개 변수에 따라서 해당 객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형성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내용이 실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언제 실행이 돼요? 이제 해당 메서드가 실행될 때 컴파일 시에는 얘의 실체는 뭐 얘가 도구 클래스가 실행될지 크로우 클래스가 실행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런타임에 실제 넘겨올 때 애니멀 타입으로 봤기 때문에 만약 여기 넘겨준 값이 도그 타입이라면 멍멍멍이 실행되는 거고 크로우 타입이라면 크로우가 실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다이나믹하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형성이란 단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형성 같은 경우 약간 다이나믹이란 단어하고 약간 어울려요. 약간 동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는 공통 타입으로 애니멀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실행은 다이나믹하게 넘겨준 값이 도그면 도그가 실행되는 거고 넘겨준 값이 크로우면 크로우 타입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변수를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으면 자식 클래스에 넘겨준 타입이 뭐가 됐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실행이 된다. 그럼 얘를 만약에 코드로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객체를 실행할 때 애니멀 타입으로 anyone은 new 애니멀이 아니라 여기다가 도그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객체 생성할 때 그러면 anyone.cry는 뭐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넘겨준 게 뭐예요? 넘겨준 게 도그 타입이죠. 그러면 자식 멤버 도그 타입의 멍멍멍이 여기서 실행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실행돼요? 멍멍멍이 실행되는 거고요.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any.cry cry 여기 부분이니까 얘를 실행한 게 아니니까 다시요. 반환받은 거를 넣어주면 되고 다시 컨트롤 F11번 누르면 세 번째 거 역시 멍멍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 타입으로 부모 타입인 any2를 만들어 놓고 new 도그 대신에 넘겨준 값이 실행 시점에서 넘겨준 값이 크로우라면 any2.cry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여기서는 깍깍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코드는 이제 여기 코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약간 다이나믹하게 되는 거는 앞에는 공통 타입으로 묶어주고요. 어떤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는 공통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anyone을 구현해 주는 거는 뒤에 오는 거 실행할 때 도그로 초기화되면 도그 타입이 되는 거고
크로로 초기화되면 크로 타입이 된다는 거. 약간 어떻게 된다? 융통성이 있게 다이나믹하게 다형성 같은 경우는 다형성 여러 가지 형태를 띄우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다형성을 구현해 놓은 트레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주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트레이너 클래스에다가 트레이너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트레1은 new 트레이너 클래스, 그 다음에 트레이너 클래스 1의 doCry라는 이름의 메서드에는 뭘 넘겨줄 거냐, 뭘 넘겨줄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구를 넘겨줄 거냐, 아니면 도구 타입을 넘겨줄 거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뭐 애니멀 타입이니까 애니멀 타입 도구 타입을 넘겨주면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시점에서 도구 타입이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로우 타입을 넘겨주면 크로우가 실행되는 거죠. 제가 도구 타입을 넘겨주면 이렇게 도구 타입을 넘겨주면 얘는 멍멍멍이 되는 거고요. 멍멍멍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도구 타입 대신에 예를 들면 new crow라고 크로우 타입을 넘겨주면 얘는 까까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거 까까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표현할 때 코드로 표현할 때 코드를 보시면 돼요. 도구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넘겨줘도 되고 아니면 요 순간에 크로우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doCry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트레이너의 doCry에서 new 도구 타입 대신에 크로우 타입이냐 여기는 도구 타입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도구 타입이 만들어진 거니까 다형성에서 똑같은 doCry라는 이름의 메서드지만 얘는 넘겨준 게 도구 객체다. 대문자 도구 객체다. 얘는 그러면 다형성 있게 이제 똑같은 doCry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넘겨준 값이 도구 타입이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제 그 결과 값이 도구 타입에 맞는 멍멍멍이 실행이 되는 거고, 얘는 넘겨준 타입이 크로 타입이라면 까마귀 타입이면 까까기라는 이름의 값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멍멍멍이냐 까까기냐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잘 출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doCry라는 이름의 메서드 같은 경우는 다형성을 구현한 코드 중 하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이죠. 해당 타입에 맞는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할 때 부모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자식 타입의 생성자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생성하는 거고요. 그걸 공통화 시켜주는 doCry와 같은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부모 타입으로 이제 매개 변수 받으면 넘겨준 값이 도구 타입이냐 크로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코드.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doCry는 얼마나 편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기법이 기술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잖아요. doCry 같은 경우는 만들어 온 게 뭐가 편해요? 넘겨준 값이 까마귀가 됐든 아니면 이제 멍멍이가 됐든 상관없이 그거에 맞게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용하기 편한 거죠. 메시지를 보낼 때 나는 도구를 보내면 도구에 맞게 생성하고 크로우를 보내면 크로우에 맞게 객체를 생성해라. 이쪽 메시지를 보내는 쪽이 어때요?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다형성을 구현해 놓으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의 기능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쪽에서 난 내가 원해서 도구 타입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내가 원해서 까마귀 타입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거에 맞게 네가 행동해라. doCry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이제 부모 클래스형으로 받아놓으면 이런 점이 장점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은 뭐예요? 부모 클래스의 멤버인 크라이를 어떻게 해요? 크라이하고 자식 클래스에 있는 크라이와 자식 클래스에 있는 크라이 얘네들을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어떻게 해요? 오버라이드가 뭐야? 다시 정의하는 거죠. 부모에 이미 크라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자식에서 다시 정의해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 하면 당연히 도구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하면 도구 클래스가 되는 거고 크로우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하면 크로우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변수를
변수를 부모 클래스에 인스턴스 생성해놓고 그 생성자를 자식으로 생성했으면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고, 자식으로 이제 크로우로 생성하면 크로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두크라이 트레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얘를 좀 더 편리하게 두크라이 같은 경우는 넘겨준 매개 변수 값으로 넘겨준 값이 도그 타입은 도그 타입이 되는 거고, 크로우 타입은 크로우 타입으로 자동적으로 객체가 생성이 돼서 그거에 맞게 실행이 된다. 이렇게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다양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을 해 본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코드 두 가지, 두 번째 코드. 그다음에 좀 더 편리하게 하나 이제 메서드화 시켜놓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코드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양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똑같은 동일한 cry 메서드이지만 넘겨준 메시지라고 할게요. 메시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형성. 이런 걸 뭐라 한다?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폴리몰피즘. 맞죠? 이렇게. 다형성이란 단어가 어려우면 이 현재 코드를 기억을 해주세요. 현재 코드. 제일 교과서다운 코드니까 애니멀 클래스를 도구 클래스하고 크로우 클래스로 상속받고, 또는 매개 변수에다가 애니멀 클래스 공통을 넣어놓으면 그 공통 자식인 뭐가 넘겨주냐에 따라서 도구가 넘겨주면 도구, 크로우가 넘겨주면 크로우, 또 다른 게 넘겨주면 또 다른 게 실행이 될 수 있게 구현이 된다. 여러 가지 형태대로 구현을 해줄 수 있다. 똑같은 크라이 메서드이지만 도구 타입이 넘겨주면 멍멍멍이 되는 거고, 똑같은 크라이 메서드이지만 크로우 타입이 넘겨주면 까악까악이 된다는 거죠. 동일한 크라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이지만 넘겨준 타입에 따라서, 넘겨준 메시지에 따라서 서로 실행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객체 지향 문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 가지 형태를 띈다 해서 다형성이라고 한다. 다형성은 어떻게 구현한다?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메서드 재정의 다시 정의를 통해서, 부모의 메서드가 이미 있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를 해서 다시 똑같은 이름을 다시 새롭게 정의한 거죠. 부모 클래스에 이미 똑같은 이름이 있지만 자식 클래스마다 새롭게 정의한 거죠. 메서드 다형성은 메서드, 그러한 다형성은 메서드 오버라이드란 단어는 뭐예요? 다시 정의, 재정의죠.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써볼게요. 오버로드는 뭐예요? 오버로딩. 얘는 뭐예요? 여러 번 정의죠. 여러 번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드는 거고요. 요거랑은 틀립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구현이죠. 오버라이드하고 다른 단어는 오버로드다. 뭐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